김수현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출신이다. 1988년생, 올해 나이 37살인 그는 해품딸,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별그대 등 크고 꼴득한 작품들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최근 방영한 눈물의 여왕이 역대 TVN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는 히트를 치며 정점을 찍었다. 2024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탤런트 1위에 꼽힐 만큼 이미지 역시 좋았다고 한다. 실제로 높은 인지도와 더불어 그의 몸값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별그대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 메가히트를 쳐 1년 광고 수익 추정치로만 5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며 2025년 1월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도 김수현은 8위를 차지할 만큼 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경우 통상 1년 모델료로 7에서 10억 원 수준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이미지와 인지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승승장구하던 김수현에게도 몇몇 크고 작은 논란이 생겨났는데 먼저 중국 광고 모델 논란이다. 2014년 6월 별그대가 중국에서 메가히트를 치며 전재현과 함께 중국 내 인지자들과 상승한 김수현은 중국 헝다그룹의 생수 브랜드 헝다빙찬의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제품의 취소원이 중국 장백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톱스타가 장백산이라는 명칭을 앞세운 생수를 전 세계에 홍보한다는 것은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없기에 이를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생겨났고 당시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광고 모델 계약 해지 요청을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며칠 뒤 장백산 표기로 논란이 된 해당 광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당시 논란이 생겨났던 사건이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발언 논란이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시사회 중 김수현은 자신에게 결혼 계획을 묻는 한 팬의 질문에 41살의 21살 여성과 결혼할 거다 라고 대답했다.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된 발언도 아니었고 워낙 이미지가 좋았기에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최근 김수현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며 다시 해당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고 김세론과의 열애설 및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되는 2024년 3월경 김세론이 김수현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당시 그의 소속사는 현재 김수현 씨의 열애설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린다.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세론 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세론은 입장문을 정리한다고 밝혔지만 보신 끝에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침묵하였고 시간이 흘러 2025년 2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10일 가세연을 통해 충격적인 폭로가 터지게 된다. 바로 김세론이 15세였던 2015년부터 당시 27세였던 김수현과 연애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2022년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유족의 말을 전했고 김세론의 이모 어씨는 목소리 변조 없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던 것이 맞다. 6년이다. 가족들은 천불이 난다. 전화를 안 받아서 김세론이 가세연을 떠났다. 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은 커지기 시작했다. 해당 방송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 배우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다음 날 가세연의 2차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3월 11일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세론에게 스킨십하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고 김세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해당 문자에는 김수현 소속사가 보낸 7억 원 변제 내용 증명서를 받은 김세론이 시간을 넉넉히 준다고 해서 열심히 작품 준비하고 있었다. 당장 7억 원을 갚으라면 나는 할 수가 없디. 지난해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7일 그동안 잠겨있던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풀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유족이 확인한 오요한나의 핸드폰 속에는 생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이 담겨 있었고 거기엔 MBC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오요한나의 서글픈 심경이 남아있었다. 내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주세요. 다 드레스나 예쁜 옷,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어디에 묻지 말고 달아서 바다에 뿌려줘요.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 등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 살리려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인간관계 다 그런 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불편한 관계 삭제시키면서 비밀번호가 풀린 핸드폰에는 그녀의 마지막 심경 말고도 MBC 선배 기상캐스터 2명의 갑질과 괴롭힘의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요 안나를 향한 선배들의 괴롭힘이 MBC 입사 때부터 무려 2년 6개월간 지속됐다는 점이다. 유족의 제보를 받아 이를 단독 보도한 매일신문 최은민 기자에 따르면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요 안나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톡 대화와 녹음 파일 등에는 오요 안나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전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오요 안나가 비정규직인 프리랜서였기는 하나 3년간 함께 일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은 MBC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기상캐스터는 오요 안나의 장례식도 찾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는 우리 모두가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조금 그렇네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세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신문이 가해자로 의심받는 2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 이 같은 날 가세연의 김세희는 가해자들의 실명을 시원하게 공개했다. 김세희가 가해자로 지목한 MBC 기상캐스터는 MBC 입사 동기인 1989년생 최아리와 박하명이었다. MBC 선후배 기자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분노한 표정으로 최아리의 과거 방송 장면을 띄운 김세희는 바로 얘였습니다. 오늘의 서울 날씨가 이리라고? 아니, 날씨 아는데 왜 이게 나와요? 우여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아리는 바로 이런 짓거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객감론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여한 나를 집단 괴롭힘했던 그 2명 중 한 명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 박하명의 방송 장면을 띄운 김세희는 바로 이 여자가 우여한 나를 괴롭힌 그 박하명이 맞습니다. 최아리와 박하명이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세희는 일기예보하면 오늘 춥다, 안 춥다, 비 온다, 안 온다 이런 소리나 하지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이게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다음 날 아침 방송입니다. 라고 말하며 박하명과 최아리가 오요 안나를 괴롭힌 장본인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오요 안나의 피해 사실을 알았던 MBC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김세희는 난 MBC 이 새끼들 누군지 알아요. 보도국 이 새끼들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라며 선배 기상캐스터들도 문제지만 알고도 방관한 MBC 보도국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선 우리꾼들이 MBC 기상캐스터 명단을 공유하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MBC 기상캐스터인 이현승, 김가영, 금채림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확인 결과 이현승은 11살 어린 오요 안나를 조카처럼 대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며 오요 안나보다 7살이 많은 김가영은 최아리와 박하명의 입사 동기이기는 하나 평소 오요 안나가 의지하는 선배였다는 지인들의 해명을 통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오요 안나와 입사 동기였던 2살 어린 금채림은 오요 안나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이 지나 오요 안나 카톡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언니 보고 싶어요. 아직도 안 믿겨요. 말통하고 알아주는 사람 언니밖에 없었는데 나 이제 어떡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언니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아는데 왜 힘들었는지 다 아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아리와 박하명의 행동은 오요 안나의 유퀴즈 출연과 맞물리며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요 안나의 유퀴즈 출연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오요 안나를 향해 너 뭐하는 거야? 너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라며 다그친 정황이 카톡 대화로 남아있었다. 이후 유퀴즈의 MBC 기상팀 내부 촬영에 분노한 이들은 이쯤 되면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진짜 여기서 혼자 일하니? 선배들에게 개념 없는 게 진짜 미안하긴 한 거야? 야 진짜 네가 대선배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후배님이 촬영하셔서 메이크업 안 한 선배가 나가야 하냐? 말 한마디라도 했어? 라며 불평을 쏟아냈고 이때 선배를 향해 오요 안나는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두 선배의 질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 오요 안나의 태도를 문제 삼은 이들은 안나야,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너 뭐야? 나 지금 너랑 아침에 뭐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너의 태도부터가 지금 아니잖아. 너 왜 그래? 네가 여기서 제일 잘났냐? 내가 내 아랫사람이야? 등의 말을 쏟아낸 정황이 녹취로 드러났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접한 한 누리꾼은 최아리와 박하명의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미칠 듯 셈이 나서 그랬겠지. 동기인 김가영의 골대녀 출연도 셈이나 미치겠는데 후배마저 6회 지나간다고 하니 눈이 뒤집혔겠지. 온몸을 비틀어가면 알씨해봤자 불러주는 데는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살짝은 이해가 가네. 크크. 오요 안나의 MBC 기상캐스터 합격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당시 모녀가 기뻐하던 모습은 오요 안나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두 차례 면접 끝에 합격 문자를 받았다고 밝힌 영상 속 고요 안나는 알마를 가다가 문자가 와서 지하철을 2번 잘못 타고 지각했네요. 말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집에 가서 엄마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엄마는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알바를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감격을 드러냈다. 그리고 딸의 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크게 박수를 치며 고생했어, 고생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는 딸을 안아줬고 감격한 모녀는 끌어안은 채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나 당시 모녀의 기쁨은 지금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공개된 오요 안나의 일기장에는 힘들었던 그녀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22년 10월 20일 작성된 일기에서 오요 안나는 뉴스투데이를 그만두게 됐다. 서럽고 억울하기만 했던 시간들은 지나 나는 지금 강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늦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깨어날 때 몇 시인지를 몰라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 약속이 늦어질 때 식은땀 흘리며 혼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최선이 남에게 최악이었을 때 이것만큼 마음이 망하는 일이 없구나. 허탈하고 허무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최선이었다. 지금 적어도 억울하진 않은 걸 보니 나 많이 자랐네. 애썼어 안내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오요 안나를 안타까워한 한 블로거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인 동료 기상캐스터 문책을 떠나 해당 사건에 대해 함구한 책임자가 가장 큰 문책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지된 시점에 책임자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오요 안나는 지금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은 무려 2년 6개월간 지속됐는데요. 오요 안나의 몸은 한 번 죽은 거지만 마음은 2년 6개월간 수천 번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네요.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정작 조직 내의 부조리함에는 쉬쉬하는 MBC의 선택적 정의로움. 저딴 것들도 언론인인가 싶고 저딴 방송사도 방송사인가 싶고 가짜뉴스 생성하는 극우극좌 유튜버들이랑은 그냥 명암 차이로만 보이네요. 박하명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출신이다. 1989년생인 그녀는 2018년 7월경 MBC 기상캐스터 공채에 합격해 입사했으며 입사 동기는 최아리와 김가영이다. 박하명은 중학교 시절 다니던 학원에서 광고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보고 연습생 제의를 했었다. 하지만 연예인에 대해 부정적이셨던 부모님이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1년경 뮤지컬 헨리 오디션에 합격해 오피리아 역을 맡았으며 뮤지컬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 유명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편입했었다. 하지만 이후 박하명은 똥군기와 폭언 등으로 한개월 만에 편입을 포기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무대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결국 배우의 꿈을 뒤로하고 기상캐스터가 되었다. 그녀는 아프리카 TV BJ 출신이며 과거 활동하던 BJ 천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아프리카 TV 방송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아프리카 BJ 출신이 공영방송 기상캐스터로 채용되었다는 것에 네티즌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가 커맨더 지코와 합방을 하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다시 한번 수면 위에 떠오르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21년 4월 8일 MBC가 운영하는 날씨 유튜브 채널에 속상하지만 괜찮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 출근길 날씨를 전하는 1분가량의 짧은 영상이었다. 하필 전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기에 제목에 정치색이 담긴 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하명은 준비한 멘트를 입고 버벅거리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얼마 뒤 영상은 삭제되었다. 2024년 9월경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능하게 되었는데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1년 5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된 오유한나 씨는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 대상이 되었다. 유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버를 내고 오유한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오유한나가 틀린 기상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유족 중 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98% 정도의 괴롭힘은 땡땡이다. 시작은 땡땡이 지각을 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데 오유한나가 대신 투입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 이후 땡땡은 가르침이라는 명목의 폭언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 기아 나는 원래 너를 좋아하는 언니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라는 등 가스라이팅까지 해왔다. 우유한나를 제외한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만들어가며 수위 높은 뒷담화를 해왔다. 유족은 그 사람들은 자기 피해자라잖아요. 아직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SNS에 올리고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해당 내용을 SNS에 올린 사람을 네티즌들이 찾아본 결과 작년 9월경 박하명이 스레드를 통해 쓴 글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98%의 괴롭힘은 땡땡이다라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5월경 기상캐스터에 입사한 오유한나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 중순부터 최하 런치 라이브를 진행했다는 점과 그로부터 얼마 뒤 박해면 대신 MBC 뉴스투데이 평일에 투입된 점, 유족이 아침방송 뉴스라고 언급하는 점, 가세훈에 출연한 MBC 관계자가 말하길 오유한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인물이 박하명이라고 언급했기에 네티즌들은 해당 인물을 최아리나 박하명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어씨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씨는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며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라고 했다. 참고로 MBC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말하며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비판도 달게 받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직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 이현승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출신이다. 1985년 2월 9일생으로 올해 41세인 그녀는 최근 디스패치에서 공개된 오유한나의 어머니와 나눈 충격적인 통화 녹취에서 당사자로 알려졌다. 여담으로 그녀는 후배들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숱한 구설수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과 생년월일이 같다. 이상 캐스터가 그녀의 원래 꿈이었다고 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창문을 열고 바깥 날씨부터 확인하고 차를 타고 출근할 때도 항상 날씨를 확인한다. 그녀는 일본의 기상회사 웨더뉴스에서 글로벌 웨더자켓 12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날씨 방송이 매우 재미있다고 느껴 하루에도 50번 이상 모니터링했다는 그녀는 대학교 4학년 때 웨더뉴스 기상캐스터로 일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6년 만에 MBC 기상캐스터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즉시 지원했고 2010년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BC 기상캐스터가 되었다. 이후 이현승은 뉴스데스크, 뉴스 매거진 등 메인 뉴스의 날씨 코너를 담당하며 능력을 쌓아왔으며 올해 입사 15년 차로 최고참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이현승은 인스타그램 및 쇼핑몰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기를 당한 경험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자주 소통하던 고객에게 이른바 먹튀 사기를 당했다며 그 사실을 게재했다. 내용은 어려운 사정을 가진 고객이 물건을 너무 사고 싶다며 부탁해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먼저 보내줬는데 100원도 안 보내고 잠수를 탔다는 것이었다. 사건 연루 의혹이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이현승은 김가영과 함께 오유한나를 뒤에서 몰래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받고 비난받고 있다. 고요한나가 제외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비속어를 섞어가며 뒷담을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이현승은 카톡에서 욕설을 시작으로 박하명이 인스타 스토리를 차단했다는 제보에 웃기도 하고 바로 전 방송에서의 모니터링을 언급하며 모니터도 안 했을 텐데 뭔 자신감으로 방송도 안 보고 솔직히 방송 보면 쪽팔린 MBC 날씨라고 저러지 않았는데라며 오유한나를 향해 예전에 선패가 카톡이 왔다면서 선수 눈엔 보이는데 능력이 모자란데 제 방송 어떻게 하냐는 등 계속해서 뒤에서 욕을 해댔고 펑크에서 나가길 바란다며 진짜 눈 부릅뜨고 대들던 모습이 아닌 처짐 대들 땐 언제고 진짜 나를 괴롭혀놓고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라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시전했다.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해당 사실을 얘기하자 욕설과 함께지 행동이나 생각해라라는 등 사실상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장 많이 뒷담을 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지난 6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오요한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어머니가 기상캐스터 어씨에게 통화해 해당 사실을 알리는 녹취가 공개되었는데 어씨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해당 녹취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고요한나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자신의 딸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씨가 남은 음료수를 빨대로 마시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린 것. 심지어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특정 가해자에게 괴롭힘당해 힘들었다고 하자 어머니, 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이 있었나요? 라며 떠보거나 너무 최근에 다 발랄하게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저도 꿈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떡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이후 어씨는 저희가 찾아가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어머니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까지 얘기해줬지만 기상센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례식장에 참석하겠다는 그녀는 정작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딸을 잃고 오열하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남은 음료수를 먹을 시간은 있지만 장례식장에 참석할 시간이 없던 그녀의 정체는 바로 이현승이었다. 김가영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 출신이다.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35살이다. 그녀는 최근 발생한 고 오요한나 사건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5년 OBS 기상캐스터로 데뷔한 이후 포항 MBC 아나운서 등을 거쳐 경력을 쌓아왔다. 2018년부터는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 소속 기상캐스터로 공채 입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특히 그녀는 유튜브 채널 오늘의 비화에서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를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챌린지가 약 130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어 당시 수입이 배로 뛰었다고 한다. 그 덕에 차도 구매하고 집안 가구도 교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화제와 함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그녀는 활동 반경을 넓혀 예능 프로그램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SBS 골때리는 그녀들 일명 골대녀에 합류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 밖에도 꼬꼬무,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등 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녀는 TV, 라디오, 유튜브부터 시작해 홍보대사 및 기업 행사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어느 날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며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21년 5월경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고 오요한나 씨가 지난해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매체가 오요한나 씨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이었으며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후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커지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김가영을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며 논란이 생겨났다. 그러나 얼마 뒤 골대녀에 출연 중인 유튜버 일추어터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영 언니는 오요한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오요한나님이 저에게 가영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고 진심으로 얘기해줬다. 이런 댓글을 다시 낸 건 오요한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언급하며 가해자 명단에서 제외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유족 중 한 명이 가세연에 연락해 진짜 악마는 이현,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했지만 이현승과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그랬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특히 박하명, 최아리는 장례식장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주 가해자로 낙인 찍혔지만 실제로는 이현승과 김가영이 불참했다. 김가영은 뒤에서 이간질하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식으로 티 안 나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게 유족의 실명을 공개하자 김가영은 역풍을 맞기 시작했고 덩달아 그녀를 실드쳤던 유튜버 일추어터 역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결국 비난이 쏟아지자 일추어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기 전에 댓글을 작성했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참 많이 후회스러웠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라며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당연히 여론은 박살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오요한나 사건을 둘러싼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김가영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하차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지난 2019년부터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굿모닝 FM에서 별다른 인사 없이 하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오요한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그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홍보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가영은 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고민발로 시원하게 뻥차보시죠. 라는 오프닝 멘트를 시작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고 더 조심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줄지 않는 걸까요? 라며 언급했다. 결국 홍보 영상이 출연했다는 과거가 재주목되며 현재 더욱더 큰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예쁘고 멋있고 착한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훈남훈녀의 모습들로 설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이미지가 실제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곧 상품이고 이를 잘 만들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세탁한 연예인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까? 3위는 소유입니다. 지난 2010년 걸그룹 시스타로 데뷔한 소유. 소유는 감미로우면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한 가수로 시스타 활동은 물론 이후 다양한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솔로 여자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가끔 예능에서 보여주는 털털한 모습까지 함쳐져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엿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선배가 수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소유는 연예계 주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카라 멤버인 니콜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유와 술 친구라고 말했고 두 사람이 복분자 8병을 마셨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소유는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시지 못한다고 덜이 났지만 주당의 아미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마셔서 그런 걸까요? 소유는 과거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부터 술을 자유자재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싸이월드에 올렸던 사진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증언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유가 속했던 걸그룹 시스타는 소유뿐만 아니라 멤버 효린과 다솜 역시 일 진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다솜은 성순한 이미지로 가수를 넘어 배우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창시절에 술이나 담배를 즐긴 것을 넘어 학폭 가해자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연세는 소유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강지영입니다. 카라는 원래 박규리, 니콜, 김성희, 한승연 4명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김성희가 탈퇴하면서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했습니다.
강지영은 사촌 언니였던 NS윤지의 수선으로 당시 소속사의 오디션을 받고 이후 2개월간 연습한 후 초고속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지영이 일진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영은 파주에서 유명한 일진 그룹인 파주킨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요. 강지영은 데뷔 직후 자신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불러 모아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자신의 과거 세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강지영의 후배라 고 밝힌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름은 숨겨달라고 하면서 여러 증언글을 적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초반에 카라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라가 다양한 목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자 조금씩 이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몰라오게 되었는데요. 카라가 여러 예능 피읍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1년 강지영은 한상 카라의 전성기 시절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는데요. 강지영이 출연하자 당시 MC로 활동하던 윤종신은 강지영에게 데뷔하자마자 파주 지역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영은 이 질문을 듣자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윤종신은 원래 일진들은 사진을 잘 안 찍는다라며 또 한 번 강지영의 일진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강지영은 정말 증거가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사실 친한 친구들이 잣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긴 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방송 후 논란이 되었는데요. 꼭 돈을 뺏고 세려야 일진인가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지영과 관련된 목격담과 증언 등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도 인근 호프집에서 술과 담배를 했으며 후배들을 불러놓고 얼차려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격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지명의 인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과거 카라와 다비치가 함께 1위 후보에 올랐고 결국 다비치가 8280이라는 노래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카라 멤버들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다른 가수들 모두 다비치를 축하하기 위해 박수를 치는데 강지영의 박수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는 모습에 인성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후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지만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1위는 김수현입니다. 지난 2007년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한 김수현은 완벽한 비율과 특유의 저음 목소리, 멜로 눈깔의 소유자로 현재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김수현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대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는 따로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전지현과 함께 로맨스를 펼쳤고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중국에서 한 행사에 김수현을 초청하기 위해 백지수 표까지 건넸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심을 자극하는 김수현에게도 과거는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2007년 데뷔했고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7살 때 친구들과 나눈 방명록이 화제가 되었죠. 김수현은 친구들과 민증을 뚫은 친구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는 내용, 을 마시자 담배와 술은 끊겠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욕설이 난무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지고지 순하고 더불어 순박하기까지 한 이미지의 김수현의 이런 모습에 많은 팬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자신의 이상형을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허세 가득한 말투들, 이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교 시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친구 무리들과 함께 아래 속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독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진은 당시 친했던 형의 부탁으로 찍었던 사진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김수현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보면 순박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미지를 완벽히 세탁한 것 같네요.